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한 번에 합격 핵심만 쏙쏙 로도 운전기능사 필기 강의 2편 2강입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실린더 헤드 게스킷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실린더 헤드 게스킷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게스킷이 손상되면은 연소실에 있던 연소가스가 새는 것이죠. 게스킷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압축이라든가 폭발에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다 새버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쓴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 사이를 밀봉해 가지고 연소실의 압축을 유지해 주는데 이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연소실의 압축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압축이 제대로 안 되니까 폭발도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힘이 약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건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 게스킷이 손상되었다면은 압축 압력과 폭발 압력이 낮아진다. 2번입니다.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부터 골린다면은 레이디얼형, 둥근 거죠. 요것은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동 실린더입니다. 이쪽으로 유압이 밀어주기만 하고 이쪽에서는 스프링이 반대로 밀어주죠.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유압이 하나만 들어가니까 단동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런저형도 있어요. 플런저형은 몸체와 램이 몸체와 일체형으로 돼서 돌출 한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복동 실린더는 이쪽에서도 밀어주고 이쪽에서도 밀어주고 그래서 양쪽으로 다 로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디얼형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압 실린더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유압 실린더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단동 실린더 레이디얼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 단동 실린더 피스톤형, 단동 실린더 램형,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이것은 전부 실린더의 종류에 들어가지만 레이디얼형은 실린더의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중 토사와 암석 분리에 주로 사용하는 버킷은 흙은 밑으로 빠고 굵은 암석만 남는 거. 그래서 이 버킷 자체가 이 뭡니까? 이 틀을 걸러주는 그런 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스켈리턴 버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 스켈리턴 버킷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흙은 여기로 빠고 굵은 암석만 남는 이것은 일반 버킷이고요. 이것은 사이드, 이쪽이 열리면서 옆으로 짐을 부리는 사이드 버킷이 되겠습니다. 레크 블레이드 버킷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건 주로 뭐냐면 나무 뿌리 뽑는 거 이런 거예요. 땅 고르기, 잔해 제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이 레크 블레이드 버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 토사와 암석 분리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스켈리턴 버킷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기관이 작동 중 라디에이터의 캡적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소가스가 누출된다. 연소가스는 뭡니까? 연소실에서 피스톤이 밀어서 생겨가지고 압축으로 밀고 폭발로 뒤로 밀리면서 뭡니까?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이제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쪽에 있는 연소가스가 어디로 샌다는 거예요? 라디에이터 쪽으로 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실린더에 피스톤이 이렇게 밀어주면 이쪽에서 압축이 되는데 이쪽에서 헤드에 균열이 갔으니까 라디에이터 쪽으로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가고 그러면 실린더 헤드 또는 가스켓 손상되고 블록에 균열이 가면 연소가스가 어디로 갑니까? 냉각수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작동 중일 때 라디에이트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소가스가 누출된다. 그러면 실린더 헤드가 균열이 갔다. 가스켓이 손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과급기 케이스 내부에 설치되며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과급기는 뭡니까? 배출가스를 다시 뭐예요? 압력하는 터빈을 돌리는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소위 말해서 그 압축 압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꾼다. 이게 뭡니까? 디퓨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펠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디퓨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면적이 점차 넓어지는 통로. 그래서 빠르게 흐르는 공기의 속도를 줄여서 이 속도 에너지를 뭘로 바꿔요? 압력 에너지로 바꿔갖고 가급기 케이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압력으로 압축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디퓨저가 되겠습니다. 터빈은 배기가스의 에너지로 회전해가지고 압축공기 압력 상승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플렉터도 직접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정답은 디퓨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급기 케이스의 내부에 설치되고 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그것을 넓힙니다. 그래가지고 속도 에너지를 줄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이것이 디퓨저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유압모터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플런저 모터입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모터는 뭡니까? 유압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연료대 가지고 돌리는 것이고요. 보홀 모터는 이건 정상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묻는 답은 플런저 모터가 되겠습니다. 플런저 모터는 피스톤 모터라고도 하죠. 피스톤형입니다. 그래서 유압 모터의 종류에는 기어형도 있고, 이건 이미 지난 편에서 몇 번을 보았으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배인형도 있고 피스톤형도 있습니다. 이 피스톤형을 플런저 모터라고 하고 가장 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유압 모터의 종류 꼭 알아두시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좋은 것은 플런저 모터입니다. 7번입니다. 해머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정답은 그렇죠. 해머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처음부터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요. 두드려가면서 자리를 잡죠. 잡으면서 점차 힘을 더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강하게 두드리게 되면 튀거나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뚝뚝뚝뚝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다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강한 힘을 사용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강한 힘을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 됩니다. 나머지 지문은 맞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로드 작업 중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버킷에 토사를 채우지 않았을 때 항상 높이 들고, 아니죠. 약 몇 cm 정도요? 50cm에서 60cm 정도 버킷의 높이로 해서 이동하죠. 그래서 높이 들고, 항상 높이 들고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나머지 지문은 맞으니까 다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숙지해 두십시오. 9번입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관련법상 몇 미터 이내의 장소에 주차 및 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가? 정답은 5m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미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주로 예를 들면 횡단보도라든가 안전지대라든가 또는 버스 정류소라든가 이런 곳은 10m 이내에는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0m 이내를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는 5m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런 차들을 이렇게 주차를 해 두면 여기서 건너려는 사람이 여기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10m 이내에는 못하게 해야 여기서 건너려는 사람이 여기서 차가 오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횡단보도, 그 다음에 여기 안전지대, 여기 안전지대도 사람들이 피했다 하는데 안전지대 앞에다가 차량을 세워놓으면 오는 차가 안 보이죠. 버스 정류소는 버스 정류를 하려고 정류소에 들려야 되는데 여기 가까이다가 이렇게 대놓으면은 여기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10m 이내에는 차를 못 세우게 되는 거예요. 10m 이내에 못 세우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5m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 정류소는 10m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도로 모퉁이 교차로이기 때문에 5m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32조입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것은 못 세웁니다. 안전지대에서는 10m 이내인 곳에 못 세우고 버스 정류장은 10m 이내 곳에 못 세우고 횡단보도로부터는 10m 이내인 곳에 못 세웁니다. 나머지는 5m입니다. 10m만 제대로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5m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장자리로부터 몇 메타? 5m 이내에는 주차 금지입니다. 9번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죠? 정답은 1번인가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이때는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다. 이때는 할 수 있겠죠. 앞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차가 양보신호를 하면서 먼저 가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지르기를 하려면 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앞지르기 하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좌측으로만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좌측으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차가 나란히 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앞지르기 하면 안 돼요. 이 차를 앞지르기 하는데 여기 이미 나란히 가고 있는 차가 있잖아요. 두 개를 건너뛰어서 앞지르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차의 좌측에, 그러니까 좌측으로 앞지르기 했는데 이미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앞지르기를 못합니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다.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10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 눈을 뜨고 즉 두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각각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 가리고 한쪽 이렇게 한 것이 0.3 이상일 거 맞습니다. 시각은 150도 이상이라야 합니다. 18세 미만일 거 이거는 적성검사 기준이 아니라 면허 제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 아니고요. 언어 분별력은 80% 이상이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7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여기에 보면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고 각각 눈을 잰 것은 0.3 이상일 것. 소리는 55dB 이상을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한 사람은 40dB 이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각은 150도 정도는 봐야 합니다. 이게 180도잖아요. 여기가. 그럼 150도 정도는 뭐 이 정도 되겠나요? 이 정도의 것은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약하면 안 된다. 조울증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은 뭐 한다고 했냐면은 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라고 그랬어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결격. 다음 것과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1번이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뭐 정신질환자라든가 뇌전증 환자라든가 맹인이라든가. 18세 미만인 사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기준인 것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건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18세 미만은 제한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중 유압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유압장치, 제어밸브 유압장치죠. 또는 오일탱크 유압장치, 유압펌프. 여기가 유압탱크인데 여기서 뭡니까?
펌프가 퍼 올리죠. 퍼 올리면서 가다가 여기서 이제 릴리프 밸브라든가 하는 제어 밸브가 있게 되죠. 왜? 여기서 압력을 받으니까. 그리고 오일 탱크는 여기 있는 것이고, 유압 펌프는 여기서 펌프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어 밸브, 펌프, 그 다음에 오일 탱크, 이거는 다 뭐예요? 유압 장치입니다. 근데 차동 장치는 자동차가 이렇게 커브를 돌려고 할 때 이쪽에 도는 바퀴와 이쪽에 도는 바퀴가 어떻게 이쪽에 회전이 빠르겠죠. 이렇게 양쪽 바퀴가 도는 그 속도가 차동. 움직이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커브를 돌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안쪽 바퀴는 적게 돌고 바깥쪽 바퀴는 더 빠르게 돌고. 이것이 뭐냐면 차동장치예요. 차동장치. 유압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에 말소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 3번. 인감증명서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13번입니다. 드릴 작업 시 착용을 금지하는 것. 드릴에 말려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갑이죠. 이 드릴 작업할 때 장갑을 끼게 되면 말려서 들어가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장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화재의 분류에서 연결이 옳게 된 것은, 그렇죠? C급 화재, 정기화재. A급 화재는 뭡니까? 유류 화재가 아니라 일반 화재입니다. 목재 같은 거 타면 나중에 재가 남는 거, 이게 일반 화재죠. B급 화재는 금속 화재가 아니라 뭐죠? 유류 화재입니다. 타고 나면 재가 남지 않는 거, 이게 유류 화재죠. D급 화재는 일반 화재가 아니라 뭡니까? 금속 화재예요. 금속 화재. 금속이 마찰에 의해서라든가 화재 그 불꽃을 일으키는 거, 이것이 D급 금속 화재예요. C급은 전기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분류 여기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분류에서 연결이 옳게 된 것은 C급이 전기 화재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재해의 원인이 다른 것은 작업 현장의 조명 상태, 기계의 배치, 기계 운전 미숙, 복장의 불량. 요거는 뭡니까? 인적 요소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환경적 요소예요. 이것도 환경적 요소. 복장의 불량, 이게 얼른 보면 인적 요소 같지만 이것도 환경적 요소로 잡습니다. 기계 운전 미숙은 그 개인이 운전 미숙한 거예요. 인적 요소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달아놨으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검사의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을 누가 하는가? 정비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검사의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이거 정비하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검사의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검사 결과를 보고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비명령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7번입니다. 상시 닫혀 있다가 작동하는 유량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렇죠. 체크 밸브. 체크 밸브는 뭡니까? 방향 제어 밸브죠. 그리고 요 세 가지는 다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입니다. 교축 밸브. 유료를 좁혀서 유량을 조절합니다. 유료를 좁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량이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분류 밸브. 유량을 일정 비율로 가다가 하나에서 세 개로 나눕니다. 그럼 유량이 줄어들겠죠. 니들 밸브. 바늘 모양의 스핀들로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합니다. 니들 밸브입니다. 니들이란 말 자체가 바늘이란 말이죠. 체크 밸브는
여기서 여기로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는 갈 수 없는 거죠.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역류를 방지하고 방향 제어 밸브입니다. 그래서 유량 제어 밸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체크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입니다. 18번입니다. 어큐뮬레이터의 기능으로 작업하지 않은 것. 어큐뮬레이터가 뭡니까? 유압 에너지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작동하는 이제 피스톤이 있다면 주로 이 부분 쪽에 이제 어큐뮬레이터가 있죠. 저장하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힘이 좀 딸리면 여기다가 보충해주고 이쪽에서 강한 어떤 뭐 쇼크가 일어나든지 하면 이쪽에서 압을 좀 보내줘가지고 진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큐뮬레이터란 말이에요. 유압 에너지 저장 맞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 맞고 압력을 보상해 주는 거 맞습니다. 유량 분비및 제어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착화성이 가장 좋은 연료는? 이러한 문제는 잘못하면 인화성과 구별을 잘못하면 휘발유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면 틀려버리죠. 착화성, 엄밀하게 말하면 이 착화성은 자기 착화성 그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화를 안 해도 불이 붙는 거예요. 경유죠. 경유차는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불꽃을 튀게 주지 않아요. 강한 압력으로 누르게 되면 그 압력 자체에 의해서 자기 착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경유예요. 그래서 착화성이 가장 좋은 연료는 경유입니다. 휘발유는 오히려 누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서 착화 안 돼요. 이거는 인화를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성이 가장 좋은 거 그러면 휘발유지만 자기 착화성 또는 착화성이 가장 좋은 거 그러면 경유가 됩니다. 이 내용은 정리를 그렇게 해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착화성이 가장 좋은 연료는 경유이고 인화성이 가장 좋은 연료는 그러면 휘발유가 됩니다. 20번입니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한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었다.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가? 정답은 그렇죠. 등록 이전 신고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아니니까 그냥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등록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